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보면서 특징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냥 숨고르기를 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딱히 악재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낙관론 여전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는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경제 지표가 나와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 네. 증시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는 좀 유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어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좀 피로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뭐 나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을 해서 낙관론이 아직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최근 이제 중국이 미국의 당장 관세 철폐를 바라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이제 향후의 협상 내용 또는 합의 내용에 관세 철폐 문제가 좀 포함됐으면 바란다라는 보도를 또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맞았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관세 철폐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대중관세 대상이 한 5,5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죠. 네. 이 중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2천억 달러 규모와 또 500억 달러 규모, 즉 25% 지금 관세가 부과된 부분은 이제 10월 11일에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이거를 30%로 안 올리고 25%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얘기가 나온 부분이 이제 왼쪽에 보이고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약 한 이제 3천억 달러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12월에 발효가 되는 15%의 한 1,600억 달러 정도의 관세를 철폐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제 9월에 발효가 될 1,12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역시도 철폐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 중에 미국이 9월 발효 예정인 1,120억 달러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이제 나왔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폴리티코 등에서는 이제 12월 발효가 예정이 된 1,6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좀 숫자가 나와봐야 되겠죠. 미국 측도 관세를 철폐를 해준다면은 지금의 어떤 농산물 구매 확대보다도 좀 더한 것. 이제 보조금 문제라든지 지식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한 것을 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해석 측면에서 네. 이게 어떤 양측이 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더 요구를 하는데 좀 들어주려고 한다 이런 측면에 좀 시장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불과 한 석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관세 철폐를 요구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악재로 인식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외환 시장에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전에 외신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지만 위안 달러 환율이 7위안 밑으로 내려갔네요. 8월 5일에 이제 11년 만에 처음으로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상향 돌파를 했죠. 네. 이제 그때가 관세 피해가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위안화 절하를 굉장히 좀 용인을 하다 보니까 나타났던 현상인데 하지만 이제 어제 영내 위안화 환율이 3개월 만에 7위안 아래, 즉 6.9975위안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고시 환율이 이제 7.0385위안이었으니까 네. 조만간 이제 이 역시도 7위안 아래로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지금 보시더라도 결국은 이제 추세로도 지금 보시면은 완연한 이 위안화 환율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흰색이 역외 그리고 주황색이 역내가 되겠는데 네. 뭐 비슷하게 움직이죠. 근데 이제 3개월 전에 비해서 거의 이제 7.2위안 선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면서 7위안 선을 다시 한번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좀 유화되다 보니까 인민은행에서 아니면 또 시장에서 위안화 절하보다는 오히려 또 절상으로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주호에서는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즉 역시 이 역시도 좀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풀리고 있다는 점을 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안화 강세가 꽤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좀 혼재된 양상이었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먼저 좀 악화가 됐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서비스업 지표 그리고 이제 소비 지표까지도 좀 부진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이제 두 가지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는데 약간의 좀 혼재 양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IHS 마킷에서 발표하는 10월의 서비스 PMI 최종치가 50.6으로 9월에 50.9에 비해서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잠정치인 51보다도 이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좀 우려가 커졌는데요. 특히 이제 서비스 확장세가 결국은 2016년 2월 이후에 이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마킷에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 지표 중에서 수주 잔량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즉 이제 수요가 지금 좀 약하기 때문에 일이 좀 밀려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처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요 약화를 좀 증명을 했네요. 근데 ISM에서 발표한 비제조업 지수는 또 호조세를 보였어요? 반대로? 맞습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52.6에서 큰 폭으로 올라서 54.7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네. 세부 지표로 보더라도 고용 지수가 3.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활동가 생산 지수도 1.8포인트, 신규 주문도 이제 1.9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수주 잔고 지수는 이제 5.5포인트 역시 하락하면서 수요가 다소 약했음을 증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ISM 지표의 호조세가 결국은 마킷의 PMI 부진을 좀 상쇄를 하면서 증시에 대한 악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고용 지표가 굉장히 호조세로 발표가 됐었죠. 지난주에 나왔던 이 고용 시장의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그래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지금 좀 거시경제 관련해서도 좀 분위기가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이제 국채금리 역전이 지난 이제 8월 14일이었나요? 네.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이 되면서 증시도 급락을 하고 상당히 좀 경기 침체 공포가 심했는데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국채금리 차이를 안 봤죠. 좀 관심에서 좀 멀어졌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일단은 역전 현상이 모두 다 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스프레드도 빠르게 좀 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가 이제 10년물과 2년물 간의 국채 스프레드 추이인데 역시 이제 8월쯤에 저점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밑에 보시는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 역시도 이제 3월 이후에 최대치까지 벌어지면서 매크로 측면에서도 결국은 오늘 뭐 뚜렷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이런 추세를 좀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그러면서 오늘도 국채 금리는 좀 올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좀 분위기를 좀 반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제 국채 금리를 보더라도 이제 2년물과 10년물을 보면은 이제 10년물이 장기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네. 하잖아요. 상승 탄력도 10년물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국채 금리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어도비를 가져오셨어요. 어도비가 주가가 다시 급등했어요. 네, 오늘 한 4%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도비가 이제 맥스데이라고 이제 개발자 회의랑 좀 비슷한 그런 행사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올해는 이제 11월 4일에서 6일까지가 일정이 되겠는데 첫날에 이제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FY 2020년 회계연도 즉 19년도 12월에서 20년도 11월까지의 매출 가이던스를 131.5억 달러 그리고 EPS 가이던스를 9.7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이제 131.4억 달러 그리고 EPS는 9.70달러였습니다. 이를 각각 조금씩 이제 상회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네요. 컨센서스를 넘어선 가이던스다. 자, 근데 그 상회폭이 좀 미미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 4%라는 아주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이건 뭘까요? 두 가지 이유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첫 번째로는 어도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려가 그만큼 좀 컸습니다. 네. 지난 이제 10월 중순쯤에 시티그룹에서 특히 이제 어도비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부분, 즉 매출 비중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애널리틱스 툴 위주의 이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다면서 가이던스 부진을 좀 경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FY20 가이던스 상에서도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부문의 매출 증가율은 16%로 이 컨센서스 20%를 하회를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어도비의 아크로벳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샵이라든지 애프터 이펙트 등의 디지털 미디어 사업이 호조, 즉 19%의 매출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17% 증가했거든요. 이거에 힘입어서 양호한 결국은 헤드라인 수치가 나왔다. 이런 부분에 시장이 좀 많이 안도를 한 것 같네요.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데 그쳤다. 이거는 뭐 이거 그냥 본전 수준 왔네 이 정도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그 네네. 말씀드릴 부분인데 첫 번째는 워낙 좀 우려가 컸기 때문에 조금 상회를 했어도 많이 안도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어도비가 그동안 가이던스를 상당히 좀 많이 비트를 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네. 즉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어도비의 과거의 애널리스트 데이 때 제시를 했던 가이던스와 실제 실적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2017년 10월에도 FY 18년도의 가이던스를 매출 87억 달러, EPS 5.5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2018년 회계연도에 매출이 90.3억 달러, 그리고 EPS가 무려 6.77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또 역사가 있다 보니까 어도비는 대표적으로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기업이다. 즉 이번에는 컨센서스를 일단 넘어서면서 안도감을 줬고 그리고 어차피 이 네. 컨센서스는 많이 좀 넘어서는 가이던스는 많이 넘어서는 그런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 반응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어도비가 저희가 지난 한 7월, 8월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300달러를 상회하던 네. 그런 기업 주가를 보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 289달러까지 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 이런 가이던스로 인해서 반등의 계기를 좀 마련하게 된 것일까요?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어도비 주가가 분명히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즉 이제 성장률, 매출 증가율이 좀 둔화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많이 좀 우려를 했기 때문인데 그래프를 좀 보시더라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상당히 좀 주가가 잘 가다가 최근에 이제 6개월간의 수익률을 본다면은 이제 마이너스 2.2%. 오늘의 이 성적은 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6개월간에 마이너스 2.2%를 기록을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비슷한 업체인 세이지포스 같은 경우에도 네. 수익률이 마이너스 3%였거든요.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6개월간 주가가 13%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 기업들은 잘 갔지만은 어도비도 물론 대형이지만은 네네. 좀 더 고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진한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도비의 어떤 이번에 가이던스 안도감, 세이지포스도 어떻게 본다면 경쟁 네네. 업체지만은 주가는 그렇죠.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소프트웨어 업종 전체에도 좀 안도감 그리고 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전반에 대한 판단과 함께 그 어도비 특징주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거의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 탄력이 꽤 많이 줄었네요. 다우가 0.09로 강보합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 지금 하락 반전한 채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나스닥 좀 낙폭을 확대한 채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저희는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완전히 종가가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다우존스는 0.1%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0.02% 강보합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8,434.68포인트에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가 오늘 하루 종일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좀 낙폭을 약간은 키운 채 마감이 됐습니다. 0.1%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고 3,074.7577선에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뭐 다른 상품들을 보더라도 금 가격 좀 꽤 많이 내렸고요. 1.6% 내렸고. 일단 채권은 보자면 1.8% 10년물 기준으로 상승한 채 마감이 됐으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숨고르기로 마감이 된 것 같네요. 총평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수가 이제 장중에는 흐름이 좀 등락이 있었죠. 하지만은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는 변동성도 좀 제한이 됐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렇게 크게 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좀 많이 빠졌던 업종이 부동산 아니면은 유틸리티 이런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는 업종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또 잘 갔기 때문에 총평을 하자면은 그다지 뭐 나쁜 그런 시장 흐름은 아니었다. 이 무역 협상과 그리고 경제 지표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좀 해석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업종별 그리고 특징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금융주에 오늘도 강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지금 보시듯이 JP모건이 0.5% 정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3% 정도, 웰스파고도 1% 넘게 올랐는데 경제 지표가 좀 혼재 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또 올랐죠. 이런 추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이 예대 마진 좀 개선 이런 부분들이 금융업종의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약업종이 좀 부진합니다. 이제 머크라든지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에 한 1% 내외로 좀 빠졌고요.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로 유명한 에브비 같은 경우에도 1.3% 정도 빠졌는데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별한 뭐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최근 좀 흐름이 괜찮았죠. 머크라든지 에브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하면서 좀 상승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숨고르기 장세에 낙폭이 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사들의 이 실적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비자가 1.2% 하락을 했고 마스터카드도 2% 그리고 결제 서비스 업체인 1.5% 정도 페이팔도 하락을 하면서 IT 업종 가운데서 이제 IT 서비스로 꼽히는 이 세부 업종이 1% 정도 하락을 한 게 오늘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S&P 500 지수의 그 업종 지도까지 확인을 해보면서 각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마감이 되면서 사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소폭입니다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한 채 사상 최고가로 오늘 시장을 마감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